우리가 이제 배열 기반 리스트를 살펴보고 있는데,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배열에 유지할 때 정렬된 상태로 유지할 수도 있고 정렬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고요. 처음에는 좀 쉽게 가기 위해서 용량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프로젝트가 동적 배열이라는 기법을 써서 용량이 부족하면 늘리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동적 할당해서 쓰다가 이제 부족하면은 더 큰 용량을 얻어서 복사해 가지고 계속 쓰는 거죠. 그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2배로 늘리는 것이 비용 면에서는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걸 또 살펴봤었고요. 물론 그렇게 2배씩 늘리게 되면은 용량이 낭비되는 경우는 더 많아질 수는 있어요.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측면에서는 별로일 수도 있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하지만 성능 측면에서는 더 낫다,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동적 배열을 우리가 쓰게 되면은 이제 객체가 있을 때 여기에 이제 뭐 사이즈, 뭐 캐패시티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자체는 객체 메모리에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리스트라는 거는 여기에는 시작 주소만 있고 실제 데이터는 어디 딴 데 가서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복사 생성자나 대입 연산자를 정의하지 않으면은 시스템에서 제공해 주는데, 시스템에서 제공해 주는 거는 어떤 형태로 하냐면은 샬로우 카피를 해준다 그래요. 얕은 복사라는 것은 요 객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 내용을 새로운 거에다가 복사시켜 주는 거예요. 메모리 카피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 메모리로 새 객체의 메모리로 카피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카피해주게 되면 이렇게 돼서 얘네들 카피되니까 문제 없겠죠. 사이즈나 캐패시티는. 근데 얘는 똑같이 또 요걸 가리키게 돼요. 그럼 얘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조작하나 같은 메모리를 조작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포인터 같은 타입을 가지고 있으면 포인터 타입 객체가, 그러면은 딥 카피를 하도록 우리가 복사 생성자나 대입 연산자, 소멸자들을 신경 써줘야 되겠고, 모던 C++에서는 5가지를 신경 써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빅3, 빅5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숙제로 여러분들 보고 해보라고 했는데, 이때 복사 생성자하고 대입 연산자의 차이는 뭐냐면은, 복사 생성자는 언제 쓰여요? 객체를 생성할 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객체는 아예 없는 상태인데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대입 연산자는 어때? A 이퀄 B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A는 이미 존재하는 애죠. 그렇죠? 존재하는 애예요. 리스트 A, B 뭐 이렇게 되면 이 A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거야. 얘를 갖고 만드는 거야. 그 차이만 있지, 이 안에서 해야 될 실제적인 일은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복사하고 딥카피처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위에 있는 얘가 복사 생성자죠. 복사 생성자. 그래서 복사 생성자는 저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용량을 받는 생성자를 부르게 했어요. 용량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러면 캐패시티 값은 요 캐패시티, 이 애의 용량으로 만들어지겠죠. 사이즈도 그렇고, 사이즈는 아니고, 사이즈는 빼고, 요 리스트는 그만큼 새로 공간을 확보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과정에 사이즈는 0이 될 테니까 사이즈를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돼요? 복사를 해줘야 되겠죠. 뭐 SD 카피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폼을 써서 복사해야 되는데 폼을 쓰면 좀 더 느리겠죠.
메모리 카피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그 이동 생성자는 좀 이따 보고요. 얘가 이제 대입 연산자예요. 대입 연산자. 대입 연산자는 이런 게 가능해야 돼요. A equal B equal C. 이게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이 대입 연산자는 여기 할당된 값을 다시 또 반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클래스 A가 있다. 그럼 여기에 대입 연산자를 만들고 싶으면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이 되죠. 물론 요거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A 해도 돼요. 근데 비용이 비싸질 수가 있는 거죠. 콜 바이 밸류로 가는 거고 얘는 레퍼런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비용 때문에 밑에 걸 쓰는 거예요. 반환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쓰는 거고요. 그러면은 아까하고 다른 부분은 뭐가 다르냐면 요 딜리트가 들어간 부분만 달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는 이미 있는 애예요. 대입 연산자는 이미 있는 애잖아요. 만들어 놓았고 사용하고 있던 애예요.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이 공간을 반납해 줘야 돼요. 그래서 반납하는 게 들어갈 뿐 나머지는 위에서 했던 코드랑 여기랑 차이가 없어요. 물론 쟤는 생성자이니까 그 초기화 목록 같은 게 있어서 좀 보는 모습은 달라질 수 있는데 하는 일은 똑같아요. 단지 차이는 얘는 없는 애를 만드는 거니까 new를 해줘야 되고 얘는 있는 애를 만드는 거니까 딜리트를 한 다음에 new를 다시 하고 복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위치에다가 복사해 줄 수는 없어요. 물론 못할 건 없어. 해도 돼. 해도 돼. 그거는 이제 그걸 좀 더 잘 만들면 이게 사이즈를 또 따져봐야 되겠죠. 사이즈, 캐패시티 뭐 이런 걸 따져봐야 될 텐데 뭐 꼭 안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귀찮으니까 딜리트하고 하는 거예요. 딜리트하고 용량하고 이렇게. 그래서 얘랑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두 개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이동 생성자를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은 임시 객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임시 객체들. 그래서 임시 객체들의 경우에는 저 카피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카피하는 비용, 뉴하는 비용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뉴하고 카피하는 비용을 없애보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요 놈입니다. 요 놈. 이동 생성자. 그래서 얘는 두 개로 써져요. 그리고 여기에는 언제 쓰이냐면은 요 임시 객체를 이용해서 만들 때만 쓰여져요. 임시 객체. 임시 객체가 아닌 애들은 저 위에 거가 불러지게 되고 일반 복사 생성자. 임시 객체들은 요거가 불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 객체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임시 객체니까 얘가 여기서 여기로 간다 그러면 얘는 임시 객체니까 바로 버려질 거예요. 그러면 복사하는 게 아니라 요 링크만 그냥 떼주는 거예요. 떼주고 요 값을 널 ptr로 해서 얘가 소멸될 때 뭘 하겠어요? 요거를 딜리트 하려고 그러겠지? 딜리트 해도 문제가 안 되게끔 해주는 게 요 방법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이쪽에를 저쪽에로 갖다 놓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other list equal null ptr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임시 객체들만 이렇게 한다 이거. 밑에도 보시면은 똑같은데 딜리트는 있지만 요거는 new는 없고 그냥 주소만 넘겨줘요. 주소만 넘겨주고 또 뭐래? other list를 null filter로 바꿔주는 거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제가 드렸던 그 뭐지? 여기서 자 내려가 봅시다. 얘는 일반적인 생성자죠. 그 초기화 목록 받는 그쵸? 그 다음 것도 그렇습니다. 얘는 뭐예요? 기본 생성자죠. 얘는 뭐예요? 얘는 뭐가 불러져요? 복사 생성자가 불러집니다. 얘는 뭐가 불러질까? 대입 연산자가 불러져요. 그러면 여기로 가봅시다. 여기로 가면 후 안으로 들어갔죠. return list가 됐어요. 그럼 요 지역객체죠. 지역객체가 반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반환이 됐을 때 임시객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요게 후에 요런 리스트라는 애가 있는데 이 텍스트에 넘어오면서 여기로 넘어오면서 얘가 끝나면서 얘를 반환을 해요. 그럼 여기에 템프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얘를 이용해서. 근데 이 템프는 임시객체예요. 임시객체. 그래서 임시객체는 얘를 만들 때는 뭘로 만들어질까? move 컨스트럭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move assignment로 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도 여러분들이 그 두 개만 카피 컨셉트만 잘 만들면은 이거 통과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 삼아 아시라고 원래 이제 모던 C++가 되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빅3가 아니라 빅5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배열을 직접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5가지를 만들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하기 싫다고 해서 내부 벡터 쏘면 이 수업과는 좀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자. 궁금한 거 같은 질문할 거 있어요? 요 숙제 관련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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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문제가 생기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최적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에서 우리가 두 개를 딱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숙제로 복사 생성자하고 대입 연산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시스템에서 이동 생성자랑 이동 대입 연산자를 제공 안 해요. 제공 안 해요. 제공 안 하게 되면 임시 객체도 정상적으로 복사 생성자와 대입 연산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필요한 연산들이 최적화가 안 되는 것 뿐이지 동작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문제없이.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으면 어떤 상황에서는 일반 복사 생성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임시객체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임시객체를 최적화해 준다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이동 생성자와 하고 이동 대입 연산자로. 알겠어요? 네.
네. 음.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고? 이게 얘가 이게 똑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얘를 딜리트해요. 얘가 이제 이 객체가 사라져. 그럼 얘를 딜리트 해버릴 거야. 그러면 얘는 또 뭘 가르쳐요? 딜리트한 메모리 가르치겠지. 그럼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임시 객체니까 여기서 생겼다가 이게 대입하고 끝나면은 사라져요. 근데 리스트는 계속 존재할 수가 있어요. 지금 프로그램 좀 다를 수 있는데 존재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널피트알로 꼭 해줘야 그 얘가 가리키던 이 공간을 얘가 가져갔으니까 무브 한다는 거는 요거를 일로 옮겨준 거예요. 너 써라. 나 이제 필요 없다. 그럼 자기가 반납하면 안 되는 거지. 그 반납을 못하기 위해서 요 포인터를 널피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멸자에서 얘가 널피트니까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소멸이 실제 안 되는 거죠. 됐어요? 음. 이거요? 아, 그러니까 이 자체는 그 여러분들이 복사 생성자하고 대입 연산 만들면 다 통과돼요. 안 만들어도 기본으로 통과된다? 통과될 수도 있는데 그 자체가 올바른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 안 만드셨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두 개가 다 샬롯 카피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샬롯 카피가 이루어졌는데 이 테스트를 하면은 뭐 그 자체로 문제가 안 일어날 수도 있죠. 샬롯 카피가 이루어지는 거지. 근데 얘는 죽겠지 여기선. 왜냐하면 저 메모리가 날아갔을 테니까. 그래서 이게 통과된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 이게 테스트를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하여튼 이 테스트 자체는 이제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복사했을 때도 통과된다는 확인하는 거지. 이게 기본 생성자를 잘 그러니까 복사 생성자를 잘 만들었냐, 그 대변 잘 만드느냐를 테스트하기 위한 요소는 아닐 수도 있죠. 인덴테이션도 잘못했네. 어쨌든, 예. 요 정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질문 있으면 개인적으로 해주시고. 지난번에는 이제 숙제 말고 이제 sorted를 살펴봤었는데, sorted에서 다 보고 뭘 안 봤죠? remove first하고 remove all은 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해보시라 라고 했습니다. 해봤어요? 해보세요. 자, remove first.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게 중복을 허용하는 애죠. 그렇죠? 중복을 허용하는 애예요. 그래서 뭐 1, 1, 3, 3, 3, 6, 6, 6, 7 뭐 이렇게 돼 있다. 6 하나 더 넣을까?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정렬되어 있으니까 탐색을 뭘로 했어요? 이진 탐색을 썼죠. 이진 검색, 이진 탐색, 바이너리 서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요 네 개 중에 6을 찾았으면 어떤 거를 줄지는 확정적이지 않죠. 그렇죠? 확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요 맨 앞에 거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우리 얘기했을 때 얘나 넷 중에 어떤 거를 지워도 결과적으로 상태가 똑같다. 그래서 remove first의 경우에는 그냥 그 이진 탐색이 준 그 값을 가지고 제거를 해주면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이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진 탐색이 준 게 요 위치다. 요 위치를 줬다. 그러면은 이렇게 옮기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인덱스 위치에서 하나 뺀
개수만큼 쭉쭉쭉쭉 하나씩 옮겨오면은 되죠. 사이즈 마이너스 해주고. 됐어요? 이해됐어요? 리무브 퍼스트는? 그래서 여러 개가 중복되어 있는데 하나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하나만 있으면 7이면 7을 주겠지. 그 위치를. 그럼 그 위치를 지우면 되는 거고, 하나도 없으면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떤 걸 주더라도 그 위치 거를 제거하면은 차이가 없다. 결과적인 상태는 차이가 없어서 이제 저렇게 간 거고, remove all은 6을 제거하려면 이 4개를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요 4개를 다 제거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법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렇게 줬으면 제가 이제 한 이도는 요 위치와 요 위치를 찾아낸 거예요. 요 위치와 요 위치. 6 지워야 되는 6과 관련돼서 가장 먼저 나오는 위치랑 가장 나중에 나오는 위치. 그래서 그 로우의 사이부터를 몽땅 지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로우 하이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 끝나면은 이 코드가 더 효과적인 코드를 여러분이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로우 하이를 계산했어요. 로우 하이가 여기서 뭘 계산하고자 하는지 이해됐죠? 만약 3이다. 그럼 요과 요 값을 계산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해내면 실제 삭제되는 애의 개수는 하이 빼기 로우 플러스 1하면 돼요. 그렇죠? 실제 삭제되는 애의 개수. 왜냐면 나중에 써도 되는데 내가 로우를 바꾸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이즈를 반영시켜 주려면은 힘들어. 귀찮아. 그래서 여기서 미리 계산했습니다. 지워야 되는 애의 개수. 지워야 되는 개수는 뭐 여기서 0, 1, 2, 3, 4면 4 빼기 2 더하기 1. 그래서 3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확보하고 나중에 사이즈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사이즈를 카운트만큼 줄여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이 플러스 1 여기죠. 그렇죠? 하이 플러스 1이 여기를 로우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 더 있으면 로우 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하이 플러스 1을 i 사이즈만큼 해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하나만 옮기겠죠. 그렇죠? 333인 경우에는 6 다 옮겨야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요 하나만 옮기는 게 아니라 여기를 계속 이렇게 여기서부터 계속 사이즈까지를 옮기는 거예요. 사이즈까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333을 지우려면 얘 가고 얘 가고 얘 가고 얘 가고 얘 가고 이렇게 가는 거죠. 맞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333을 지우려면 얘 가고 얘 가고 얘 가고 얘 가고 얘 가고 궁금한 거 remove first나 remove all 비슷하게 해봤어요? 아니요? 더 좋은 방법 있나? 해보세요 한번. 시험에 낼 것 같은데. 시험에 좀 이따 하고. 그래서 요걸로까지 하면 이제 sorted 정렬된 리스트를 만들어 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몇 가지로 변형시킬 수도 있어요. 얘는 중복을 허용하는 애죠.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애를 만들 수도 있고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애는 이 두 개가 필요 없겠죠. 그렇죠. remove first나 remove all이 필요 없을 거예요. remove 하나만 있으면 되겠고, 그건 뭐 어렵지 않을 테고, 또 여기다가 또 어떤 변형이냐면 동적 배열을 해볼 수 있죠. 그렇죠. 그것도 이 내부 코드가 바뀌는 게 아니라 add 할 때 부족하면 2배 늘리는 그것만 들어가는 거죠. 물론 그게 들어가면서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복사 생성자 이런 것들도 처리해 줘야 되겠지. 동적 배열 써서 만든다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해보셔도 되고
고민을 좀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한 거죠. 정렬 리스트와 관련된 거는. 그래서 각각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안 해봐도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보고 충분히 나머지 것들, 변형들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얘기 간단히 했던 것 같은데, 그 정렬 리스트를 그러면 언제 쓰면 좋냐? 뭐가 필요할 때 쓰면 좋냐? 맥스 민 값을 늘 알아야 할 때 좋습니다. 저거랑 밑에랑 똑같은 거죠. 범위를 늘 알 수 있다. 그리고 맥스와 민 값을 늘 알 수 있다. 정렬해 놓으면.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나머지는 좀 보시면 되겠고. 추가보다는 검색을 더 많이 해야 될 때가 좋은 자료 구조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검색을 많이 필요하면은 리스트보다는 다른 자료 구조들이 더 많이 있어요. 더 효과적인. 그래서 그건 요 두 개로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열과 관련해서 이 설명이 좀 보완돼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다시 얘를 노트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은 한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 네 개는 지금 현재 다 O1으로 해놨어요. 그쵸? 비정렬 리스트에서 푸시백, 푸시프런트, 팝백, 팝프런트는 다 O1으로 했습니다. 단 얘와 얘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집어넣으면 얘를 맨 뒤로 옮기고 UL을 여기다가 이제 넣는 이런 방식으로 써서 O1으로 했죠. 빼낼 때도 마찬가지고 요거를 빼내고 여기 있는 애를 여기로 갖다 놔서 O1으로 해놨었어요. 정렬 리스트에서는 add 하려면은 이제 위치를 찾아야 되니까 그건 로그 n이고, 근데 찾은 다음에 추가는 on이에요. 결국 on이죠. 그렇죠? 그리고 팝백은 o1, 팝프런트는 on이 되죠. 그렇죠? on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서큘러 순환 리스트는 뭐랑 다르냐면은 지금 예를 들면 푸시 프론트와 팝 프론트를 들어가 있는 순서가 유지되게끔 만들려고 하면은 당겨줘야 되죠. 순서를 유지하려면은 얘네들이 순서가 이렇게 하지 않고 순서를 유지하려 그러면 ON이 돼요. ON. 그쵸? 근데 순환 리스트는 순서를 유지해주면서 저것들을 O1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순환 자료 구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최초로 구현했던 비정렬 리스트는 O1이었고, 얘 두 개가, 푸시 프론트와 팝 프론트가.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은, 이 들어가 있는 그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비정렬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가정하에, 집어넣을 때도 얘를 뒤로 옮기고 여기다 집어넣고, 앞에서 빼낼 때도 두고, 뒤에 있는 걸 갖다가 거기다 채워넣었죠. 뭐 그런 방식을 썼어요. 그래서 O1이고 이렇게 땡기거나 밀거 하는 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순환 리스트는 배열인데도 순서를 유지하면서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가 기존에는 그냥 내부적으로 포인터를 유지하지 않죠. 그러니까 색인을 유지하지 않아요. 내부적으로. 항상 맨 앞은 0이고 맨 뒤는 사이즈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비정렬 리스트나 정렬 리스트는 앞에는 0색이부터 가는 거고 뒤에는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 가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서큘러는 헤드와 테일을 유지합니다. 헤드와 테일. 그래서 헤드와 테일을 유지해가지고 여기서 보처럼 2759 이 정도의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4 푸시백 4를 하고 싶다. 그러면 테일을 가리킨 위치에다가 그걸 넣어주고 테일을 이동시킵니다. 뭐 이거는 지금도 뭐 차이는 없죠. 근데 여기서 차이는 뭐냐면은 푸시 프론트 4 뭐야 4가 아니라 0 응? 0을 했을 때 원래는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만든 방식으로 0으로 하면은 여기 0 넣고 여기다 2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들어가 있는 순서를 안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0이고 2, 7, 5, 9, 4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헤드를 움직입니다. 헤드를 순환시키는 거예요. 그럼 헤드가 1로 오게 돼요. 그리고 그 위치에다가 헤드에다가 0을 넣게 됩니다. 그럼 헤드는 여기 있고 테일은 여기에 있는 상태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예를 들면 5개 있다. 그러면 원래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5개 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새 방식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5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가 헤드, 여기가 테일. 또 이런 식도 되는 거지. 여기가 헤드, 여기가 테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 돌아가는 거 뭐 어렵나? 헤드 플러스 1 하면서 모듈로 해주면 되죠. 나머지 연산 처리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게 되면 헤드와 테일을 막 움직이면서 하면은 이 순서를 아까 우리가 최초로 한 것처럼 뭐 집어넣을 때 이렇게 요걸 뒤로 보내고 여기다 넣는 방식을 안 쓰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뭐라 그래요?
circular array list라 그래요. 그러니까 circular array list에는 뭐가 필요해? 헤드와 테일이라고 하는 포인터가 필요해요. 왜? 항상 시작이 0이고 끝이 사이즈 마이너스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개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두 개가 더 필요하지만 그걸 이용하면 뭘 할 수 있어요? 들어가 있는 것의 순서를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배열을 쓰면서 순서를 유지시킬 수 있다. 그것을 circular array list라 그래요. 헤드와 테일의 초기 값은 마음대로 해도 돼요. 솔직히.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구현하겠다는 아람인데 제가 그거 올려놨어요. 하나. 서큘러 어레이 리스트 구현해 놓은 거. 그거 보시면 저는 초기 값은 헤드 이퀄 테일 이퀄 0 이렇게 해놨고요. 출발을 다 0으로 해놨고 항상 헤드는 맨 앞에 데이터 있을 때 여길 가리키고 테일은 여길 가리키게끔 했어요. 여기까지 데이터가 있을 때.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리키게 할 수 있을까요? 테일을. 요걸 가리키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구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뭐 사람들 따라서 또 편하게 느끼는 게 달라질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구현했냐면은 헤드는 제일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게, 테일은 마지막 요소의 다음 셀을 가리키게끔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와 테일을 이용해서 is empty, is full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 그럼 요 헤드와 테일을 이용하면 어떤 경우에 empty가 될까요? 헤드와 테일이 같이 가리키면 똑같은 데를 가리키면은 full 또는 empty예요. full도 되고 empty도 돼요. 그런가? 맞죠? 처음에 헤드, 테일이에요. 그럼 하나 들었을 때 5개만 해보면 헤드, 테일. 응? 뭐 해봐야 되나 이거? 헤드, 테일. 헤드, 테일. 아니나? 다른가? 와씨. 헤드. 죄송합니다. 헤드는 안 움직이는데. 죄송합니다. 죄송. 이렇게 해놓고. 다시. 헤드, 테일. 여기가 헤드, 여기가 테일. 여기가 헤드, 여기가 테일. 여기가 헤드, 여기가 테일. 그렇죠? 여기가 헤드, 테일은 이제 여기로 가니까 테일도 여기 돼요. 그래서 헤드와 테일이 같으면 처음도 이렇게 만들어 놨었잖아요. 비어 상태에서도 내가 0, 0으로 헤드, 테일을 여기다 이렇게 같아진다. 근데 그거를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달라지게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할 필요가 없어요. 헤드, 테일 갖고도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항상 또 뭐가 있어요. empty랑 full 따질 땐 사이즈 쓰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이즈 써서 쓰러가는 게 되게 편합니다. 그 다음에 반복자의 구현은 어떻게 할까? 근데 문제는 이 경우예요. full인 경우. 보통은 예를 들면 이렇게 full일 때 여기가 시작 포인터고 여기가 엔드 포인트예요. 이미 여기가 여기가 원래 없는 데가 여기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헤드고 테일도 여기면은 이 안에서 다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어떤 임의의 지점을 종료 지점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어떤 뭔가가 필요한데 더 심플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네?
뭐라고? 더 편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편한 방법은 늘 5개면 하나를 안 쓰는 거예요. 4개만 쓰면 돼요. 10개면 9개만 쓰면 돼요. 그러면 항상 요 위치는 반복자 했을 때 끝 지점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점은 늘 여기 있는 건 아니고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수 있고 여기가 헤드고 그럼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 가서 여기 오면 반복이 끝나는 거예요. 쭉 해서 이렇게. 그래서 반복자 구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저거를 좀 쉽게 하는 방법은 뭐다? 공간 하나를 안 쓰는 거예요. 공간 하나를 안 쓰는 방법이다. 동적 배열의 구현. 요거는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우리가 메모리 카피를 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요렇게 돼 있었어요. 동적 배열할 때 늘려야 될 때 이렇게 돼 있으면 10개짜리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맞죠? 네. 그러면 이렇게 복사해서 만들려고 그러면 이게 좋은가? 아니면 얘가 1번, 2번, 3번, 4번 얘가 1번, 2번, 3번, 4번이면 1, 2, 3, 4 헤드, 테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냐? 이런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적 배열에서는 기존에는 다들 앞에서 시작하니까 그냥 카피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이게 순환되다 보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죠. 여러 가지 형태로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왕 그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얘를 복사할 때 이런 식으로 복사하는 것보단 이렇게 가는 것이 코딩하는 것도 편하고 효과적일 수 있어요. 푸시백을 많이 쓴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우리가 동적 배열 구현할 때 increase capacity를 해줘야 되는데 increase capacity 할 때 첫 인자가 어디에 오게끔 0에 오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편하다. 그런 측면. 원래 이제 반복자 관련된 얘기예요. 반복자. 그리고 이제 C++에서는 이제 반복자를 포인터 개념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게 begin을 통해서 얻어지는 포인터가 있고 end를 통해서 얻어지는 포인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 end로 얻어진 포인터는 고정된 거예요. 얘는 움직이지 않아요. begin으로 얻어진 포인터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여기 없고 그러면 begin이 여길 줘요. end는 어딜 줄까? 요 마지막 저장되어 있는 거에 다음 걸 줍니다. 여기가 end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하나씩 begin 포인트만 움직이는 거예요. end 포인트는 안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씩 움직이다가 얘가 여기 오면 이 포인터랑 end랑 가리킨 곳이 같아지면은 반복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85 이렇게 돼 있다. 꽉 찼어요. 꽉 찼으면 end는 어딜 가리켜요? 이 벗어난 걸 가리켜요. end가 여기를 가리키지만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쭉쭉쭉쭉쭉쭉 가서 포인터가 여기를 가리키면 이 begin도 여기 가서는 이 데이터를 접근하지 않아요. 접근하면 문제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오면은 중단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반복자는 이런 개념이에요. 시작 주소를 주고 끝 줘요. 그래서 우리가 begin 할 때 리스트가 시작 주소죠. 그리고 end는 리스트 플러스 사이즈를 주면 이게 벗어난 위치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3, 5,
1, 7, 8,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가 end고, 여기가 begin.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서큘러의 경우에는. 그렇죠? 서큘러의 경우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막 움직여서 여기 오면 끝나면 되죠. 근데 문제는 3, 5, 1, 7, 여기가 6, 8, 10, 5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찼어요. 꽉 찼어요. 그러면 이 end가 어딜 가리켜야 돼요? 가리킬 곳이 마땅히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길 가리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시작과 동시에 끝나버려요. 왜? 비긴이 엔드가 같아버리죠. 그리고 여기를 가리키면 돌아가다 맨 마지막 거는 또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비긴이나 엔드가 같아지면은 중단되니까 요 데이터는 접근을 못하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하나를 안 쓰자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오겠죠. 그래서 코드를 보면 맥스인데 리스트는 맥스 크기예요. 용량하고 배열의 크기는 똑같죠.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면은 isFull이 어떻게 돼 있어요? isFull이 사이즈가 맥스 마이너스 1일 때 끝나게 돼 있어요. 원래는 뭐였어요? 사이즈가 맥스일 때 끝나게 isFull을 검사했죠. 근데 지금은 한 공간, 그 공간은 고정되어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 따라서 그 공간은 여기 있을 수 있고 저기 있을 수 있고 뭐 상관없어요. 근데 늘 하나는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 쓰는 이유는 반복자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맥스 마이너스 1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코드는 별로 만질 게 없어요. 만질 게 없고 여기서 줄 때는 얘는 좀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주면 돼요. 헤드의 주소, 테일의 주소를 주면 돼요. 엔드는 테일의 주소를 갖고 있고 시작은 헤드의 주소로부터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어디까지? 테일까지. 그리고 이 안에서 이게 벗어나면 여기를 가리키면 좋은데 이게 벗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돌아다니니까 도니까 그거를 어떤 안 쓰는 공간을 기준점으로 해서 종료 조건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프로그램을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한 공간을 안 쓰면 여기에 지정하는 것도 좀 쉽고 여기에 지정하는 것도 쉽고 요 리스트 이터레이터 만드는 것도 쉬워요. 조금 쉬워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돌다가 얘가 가다가 일로 다시 와야 되잖아. 그 오는 거를 하기 위해서 얘를 하나 더 받아온 거예요. 시작 주소. 버퍼의 시작 주소. 헤드 주소 말고 뭐도 필요하냐? 버퍼의 시작 주소가 필요해요. 물론 버퍼의 시작 주소 말고 끝 주소만 줘도 원래 돼. 그러면 그거랑 비교해서 같아지면은 그 다음에는 시작 주소 가야 되는구나. 시작 주소가 필요하구나. 시작 주소 필요합니다. 머리 아프다. 하여튼 시작 주소가 필요해. 얘 돌아야 되니까.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랑 요 부분을 보시고 만약에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놓은 것도 있는데 되게 여기가 복잡해져요.